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창호 부정청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처절한 사죄하라! 국민 앞에 사죄하라!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결을 않고 의결했습니다. 다 동의를 받았어요. 네, 1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어제 이제 김경수 지사 이제 법정 구속된 판결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다뤘잖아요. 저희도 예상했던 대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조준했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양 반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규정 논란이 있다는 얘기 저희가 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열어줬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초 당헌 당규상의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맞아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당 선관위가 해줘라 이렇게 그렇죠. 건의를 했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대위에서 오늘 최종 의결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계기로 해서 여야 대치도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17년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오늘부터 당장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어제에 이어서 사법부 농단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은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월 말 아시아 모처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물론 구체적인 국가나 도시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담 후보지로 아시아를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한 건 처음이죠. 그동안 저희가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점쳐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고반장은 다낭을 예상했잖아요. 그 밖에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도 역시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얘기는 많죠. 그리고 오늘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난다면요. 경기도 안성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간이 키트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지금 이제 최종 판정을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후폭풍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 또 광주형 일자리 타결 소식 등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권 도전 선언 오늘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고요. 한유총에 대한 수사 의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김경수 지사 선고를 놓고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제 선고를 보복성 정치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입증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남북 내륙 고속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서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는데 경남도청은 당혹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이 조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론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그리고 법정 구속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을,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어제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소식을 듣고 일정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원 선고 직후 긴급 회의를 각각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고요. 추후에 우리 당의 법사위원, 사개특위원 등 또 여러 그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허위범 특검을 통해 댓글 조작이 규명될 수 있었다면서 손혜원 의원 논란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도입 전까지는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태우 사건과 손혜원 사건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는 국회 거부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서 시위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급기야 문 대통령 수사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소추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임 중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자, 민주당 등 여권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판결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SNS에 관련 언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판결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감정이 실리면 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요. 또 박광훈 의원도 정치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경남도지사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 인생 롤러코스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된 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부터였죠.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공보 담당 비서관까지 노무현 정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와대를 지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민주당 후보로 첫 선거 도전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고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패배를 맛봤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그 사이에 대선도 있었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으로 뛰었지만 대선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경남 김해을에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지역 민심의 변화보다는 제가 이제 준비 없이 갑자기 나갔던 선거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선거를 치렀던 그런 선거고요. 근데 이번에 20대 선거는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 김경수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네, 바로 이 선거에서 김경수 지사는 전국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를 도와 승리를 거머쥐었죠. 지난해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수 지사 다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낡은 정치, 구태 정치는 더 이상 경남 도민들께서는 경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문제 없음을 보여드렸고 특검도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최초 경남지사 당선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한 김경수 지사, 또 한 번 정치 인생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선거 후 밝힌 입장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후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 인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후 폭풍, 여 사법 보복 재판, 야 사법 정의 살아있어. 네, 정치권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저희도 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오늘부터 그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가파른 그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그 법정 구속된 이후에 이제 선고를 두고 그 정부 여당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직접 의원총회를 갖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빨리 입장 표명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단체로 버스를 타고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놔라 밝히라는 게 한국당 요구입니다. 자, 의원총회에서는 이 단순한 입장 표명 요구를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격한 주장까지 나왔어요. 수사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발언을 한 사람도 다름 아닌 국회 법사위원장,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자, 여상규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행세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서 그런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한 거 아니냐라면서 헌법에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박 관장 네. 얘기해요.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에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은 그 박근혜 정권이 수렁에 빠진 사건이 떠오른다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전반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판결 하루 만에 대통령 특검 얘기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오늘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 단어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첫 회의를 바로 가졌다면서요? 네, 오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바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 면면을 좀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 또 위원장을 제외한 사개특위 위원 전원
이철희, 황희, 강훈식, 권칠승 의원 등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추후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그리고 부산, 경남 출신 의원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국민 보고회 등을 열어서 이번 판결의 모순을 알리고 시민사회 진영과 힘을 합쳐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 앞서서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이재정 의원 등이 김경수 지사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면서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서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박주민 의원은 어제 그리고 또 오늘도 어제 이 선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내려진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죠. 이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인정할 만한 진술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체포 이후 어떻게 진술할지 말을 맞춘 정황이 담긴 메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 김 지사는 2년에 걸쳐 11건의 기사 링크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시기부터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드루킹의 경우에는 3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반성문의 핵심 내용이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지금 어제 김경수 의원도 지사도 그 입장문에서 뭐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부 관련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재판부 특히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거론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당시 산행을 좋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자주 등산도 하고 심지어 뭐 야영을 같이 가기도 했다는 거죠. 여권 일각에선 바로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주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보통 친한 사이가 뭐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 재판을 한 것이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재판 선고 기일이 당초 25일에서 30일로 늦춰진 것도 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요. 이 선고 기일 연기 통보일이 23일, 그러니까 양승태 전 원장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이었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도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단순히 배석 판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서 김 지사를 확실하게 구속시켜야겠다고 결심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고 연기라는 것은 종종 있는데 이 선고 연기한 시점이 묘하게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고려했다는 거죠. 선고 전에는 유죄로 선고하거나 법정 구속까지 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선고 연기를 했는데 막상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 보고 나서 확실하게 굳혔다. 네, 서기호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네. 네네. 경남도청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고 반장? 그러니까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남도청은 오늘부터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오늘 도청 현안점검회의에서 도정 공백을 없애고 도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위기에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도청은 이 선고 하루 전인 29일까지만 해도 김 지사의 선거 공약이자 도청의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법정 구속으로 불과 하루 만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상당히 공방이 있겠는데요. 또 이제 밥상 민심 잡기 위한 공방도 치열할 거고요. 하여튼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회사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고생하지 마요. 마요. 네, 고생하지 마요. 예. 아니, 고생하지 마요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요. 고생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혼자.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김경수 법정구속 후폭풍, 여야 대립 격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은 벌써 2월입니다. 2월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외교 이슈들이 포진해 있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면서 오늘도 정상회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달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벌써 1월 31일, 2019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새해 첫 청와대 발제 장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다짐한 목표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고요.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새해 목표 1월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 반장 목표죠. 종혁이랑 얽히지 않기. 네, 최 반장이 겨울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일단 반쯤은 성공을 했는데, 자,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사실 최 반장보다 양 반장이 최 반장을 더 좋아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 밤마다 최 반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최종혁 반장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요. 보도국의 박소영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주일 동안은 좀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좀 마음 편히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최 반장이 섭섭하죠. 보고 있을 텐데. 자, 지난해 복국장과의 베스트 커플에 뽑힌 최 반장, 올해는 이관왕을 노립니다. 마성의 최 반장이죠. 여기에 올해 다정의 어워즈 수상을 노리는 고 반장과의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둘 사이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호남 출신이니까 저도 오늘부터 호남의 아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최 반장은 영남의 아들이니까 정치부에는 영남의 아들, 호남의 아들, 화개장터입니다. 자, 아무튼 네, 고 반장 이 팀플레이뿐 아니라 요새 개인기도 상승세인데요. 초반에 노잼 이미지 털어내고 손흥민 선수 마냥 스튜디오를 누비면서 꿀잼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고 반장이 트럼프 대통령 잘 알잖아요. 백악관에서 명함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은 둘 다 가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되겠지만 잘 알고. 어디로 봐요?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아니 어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땐 다낭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 있지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장들의 활약상을 돌아보니까 이 문득 일주일 동안 수고 중인 우리 박소연 반장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자, 아무튼 내일이면 벌써 2월입니다. 오는 2월에는요. 대한민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 등등 대형 이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각 사안들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먼저 북미 정상회담부터 살펴보죠. 2월 말 2차 회담을 위해서 한창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 주야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대북 협상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겁니다.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y showed a capability to have an ICBM function still exists. The capabilities and threat that existed a year ago are still there. 네, 트럼프 대통령 새벽 6시부터 폭풍 트윗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곧 김정은 위원장을 보길 고대한다.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개발 위협을 거론하면서 정보기관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순진하다. 아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회의론은 틀렸다. 다시 가서 제대로 배워라. 역공을 편 겁니다. 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다음 달 4일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 방안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 경제 인센티브 꾸러미를 들고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미, 대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남북 관계는 대체로 순항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DMZ 유해 발굴에 이어서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이 가능해졌고요. 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조사 일정과 또 관련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북미 관계 역대 최상 비핵화 회의론 정면 반박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이어 좀 나왔는데 그나저나 양 반장이 글쎄 매일 밤가 되면 최 반장은 그렇게 그리워해요? 몰랐는데. 맨날 최 반장 언제 오냐고 맨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카톡 한번 해보라고. 예. 최 반장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네요, 양 반장이. 그죠? 네. 그게 다 맞아요? 애정을 바탕으로 한 놀린 약간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래요? 사람한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박 반장이 와서 좀 마음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 가족분 중에 하나인 ING 팍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네. 최 반장 왕따에 앞장서는 국장 그만 좀 하십시오. 양 반장 아니에요? 너무 싫습니다라는 저예요? 진짜 격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언제? 오늘요, 오늘. 그래요? 예. 최 반장 없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너무 없는데 왜 욕을 하냐는 거죠, 국장이. 양 반장이 했잖아요. 국장이 하셨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자, 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가 뭐 진심은 아니잖아요. 최 반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진행하시죠. 그만해요. 예. 자, 오늘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났네요. 박 반장. 네, 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설기획관에는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그리고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고요. 고용노동비서관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오 비서관과 신 비서관은 각각 선임 행정관에서 승진 임명된 거고요. 현재 김현철 전 보좌관 사태로 공석인 경제보좌관석도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였잖아요. 저희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 관련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개 각계의 반발로 좀 표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양 반장이 저간의 사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건 2014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이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 모델입니다. 대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임금은 현대자동차의 4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각종 사업 지원 또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신규 법인을 만들겠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좀 보전해주는 그런 셈인데 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노조에서 나왔습니다. 반발이 거셌죠. 자, 이에 몇 년간 표류하다가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광주시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오늘 광주시와 현대차가 참여한 투자 협약식이 열린 거죠. 네, 앞서 투자 협약이 2차례나 무산된 이유이자 이 최대 쟁점, 임금과 단체 협상 유예였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 차량 생산이 35만 대에 달할 때까지 임단협을 미루기로 합의했고요. 또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단협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대차의 요구를 또 광주시가 수용도 했습니다. 대신 부속 조항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이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다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임단협 여부와 이 노동조합 결성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을 수가 있는데
협상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과 현대 기아차 노조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오늘 간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광주본부도 규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네, 당분간은 진통이 계속될 그런 분위기네요.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였던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분석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협약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나요? 추가로.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노사, 민정 모두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사와 이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산과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청와대 정부발 소식을 좀 다뤄봤고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볼게요. 이제 미국 내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이제 대북 협상 회의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일부 언론들이 관련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북 협상 회의론에 대해서요, 박 반장 상당히 발끈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에서는요, 비핵화 회의론에 제기된 데 이어 정보당국 수장들이 입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곧 김정은 위원장을 보길 고대한다.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란의 핵 개발 위협을 거론하면서 정보기관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순진하다. 아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회의로는 틀렸다. 다시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라. 역공을 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때 건진 게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NN 보도인데요. 저도 봤어요. CNN 보도. 예. 네, CNN 보도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은 전적으로 회담을 다음 정상회담을 계획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것도 진전시키기엔 힘들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포기할 것으로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끄는 협상팀이 4일이죠, 4일. 그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도 회의 때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충분한 진전을 봐야 되죠. 그래야 이제 또 고위급 회담, 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또 미국의 단계적 경제 보상, 둘 다 이제 단계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접점을 좀 찾아가지고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이 비건 대표가요. 북한의 추가적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요청해 펀드를 조성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할 때만 이 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소위 에스크로 개정이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 자금의 사용처는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과 이 개발 프로젝트에 국한하는 식이 되겠죠. 또 아예 민간 투자의 방안도 거론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에너지 분야 지원과 현금줄을 막은 이 철광석 수출 금지 등 일부 제재 완화도 이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2월 4일 실무 협상도 제가 챙길게요, 양 반장. 제가 챙길게요. 고생하세요. 네, 자, 그 실무 협상까지 마치고 나면 아마 더 구체적인 정상회담 윤곽이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네네. 네,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고 반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월 말에 가능하다, 아예 정확하게 선을 걷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폼페이오 장관, 우리는 2월 말 아시아 어딘가에서 회담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동의한 바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팀을 이미 해당 그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에게 그 일,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이제 그것을 이행하는 게 임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토대를 놓기 위한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2월 말로 아시아 국가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장소와 정확한 날짜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트럼프 북미 관계 최상 비핵화 회의론 반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재철, 정우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그런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당 선관위가 TV 토론을 2차례만 열기로 한 데 대해서 특정 후보를 위한 일정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하자마자 다른 사람들 다 비켜 내 상대는 황교안 뿐이야 라고 하듯 연일 이 황 전 총리와 전선을 확 긋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역시 선수다. 싸울 줄 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율이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 3위였어요. 방기문 씨 처음 나올 때 지지율이 30% 넘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대선합니까? 그거 아니죠. 자, 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빅3 간의 혹은 1강 2중의 대결이다. 이런 세간의 평가 정말 일축하듯이 오전 시장은 확 제쳐놓고 황 전 총리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학 후배라서 말 못하겠습니다. 반듯한 공부. 근데 정치인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은 고대 법대 후배죠. 자,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선관위가 이 경선 TV 토론 일정을 단 2회로 정하니까 더욱이 그중 하나는 투표 당일 토론으로 일정을 정하자. 이거는 각종 이 검증 공세로부터 황 전 총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질타한 거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건 특정 후보를 위해서 검증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선거하지 말고 그냥 추대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홍준표 전 대표 아침에 정말 좀 또 소란이 있었죠.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 경남지사 문제 또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이 라디오 진행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다가 거의 방송 사고에 준하는 이 설전을 벌인 겁니다. 자, 방송 직후에 이 KBS는 국민 방송이 아니라 좌파 선전 매체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좌파 매체들이 계속 이 갑질 방송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경고를 했더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예, 자유한국당 이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이걸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이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 딸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들만이 그 다음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법인데 그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면 글쎄요, 이건 중간에 치고 들어왔다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채에 합격했다는 김성태 의원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보도한 이 한겨레는 이 KT의 한 고위 임원을 통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이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말이죠. 자, 어쨌든 이 필기 시험을 건너뛰고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임원 면접 직전에 치고 들어와서 면접만으로 합격한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KT 새 노조가 오늘 보도 이후에 성명을 내고서 더 이상 이 국민기업 KT가 이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KT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서 김성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김성태 의원의 반응은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캐나다 단체 관광 도중에 가이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 결국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예천군 의회 윤리특위가 어젯밤 8시쯤에 폭행 당사자인 박군 의원과 눈이 침침하니 노래방 노래 선곡 대신해줄 도우미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권도식 군의원, 또 가이드가 얻어맞고 있는 중에도 뻔히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말렸던 이형식 군의장, 이렇게 3명을 제명 결정 내린 겁니다. 자, 내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한다죠. 자, 예천 군의원 지금 모두 9명입니다. 이 9명 중에 3분의 2 찬성 시에 그러니까 6명이 찬성을 하면 제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 세 사람 아마 뭐 자기 목을 치는 그런 표결인데 당연히 반대표를 던지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해야 제명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감히 예측컨대 아마 이 6명 찬성할 겁니다. 만약 이 제명안이 내일 부결이라도 된다 치면 예천군 의회 그러잖아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전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겠죠.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지역 현직 국회의원 시모 국회의원이 2016년 가을 미국 뉴욕의 현지 가이드를 막 몰아세워가지고 스트릿바를 갔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북 지역의 시모 국회의원께서 자꾸 미국 여자들 그 스트릿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2-3시간 동안 스트립쇼가 끝나는 동안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스트릿바라 그러면은 그 옷 다 벗고 춤추는 그런 곳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1불짜리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1불씩 주라고 직접 1불씩 팁으로요. 예. 팁을 주면은 뭐 그 앞에서 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스트릿바에서 옷을 입고 춤을 추진 않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짐작되시죠? 미국 영화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이 알록달록한 조명, 또 자욱한 이 담배 연기, 또 고막을 찢는 음악 소리, 또 춤을 추는 무희들, 그리고 그걸 넋놓고 보고 있는 남자들. 저는 안 갔습니다. 예, 자, 2016년 가을이면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총선 직후일 테니까 20대 국회, 현재 20대 국회의원이겠군요. 자, 경북 지역의 시모 의원, 제가 찾아봤더니 2분이 있었습니다. 2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2016년 9월 말에 실제 뉴욕, 보십시오. 2016년 9월 24일 뉴욕 맨하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기록이 지역 신문에 이렇게 고스란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의원실로 연락을 취해봤더니 그때 춤추는 무희들, 춤추는 여성들은 있었지만 스트립쇼는 없었다 말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저는 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곳 얘기도 뭐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놀랍습니다. 자, 현장 보고를 들어봤더니 그 시모 의원 지금 이미 뭐 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춤추는 여성들은 있었지만은 스트립쇼는 없었다. 뭐 그런 해명인 것 같은데 그럼 현지 가이드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상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해명 자료를 낸 만큼 이름을 뭐 시원하게 공개하면 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예.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어요? 네, 냈습니다. 이 해명을 전해드리면 미국은 술을 팔면 스트립쇼가 안 된다. 이 주점에서 술 한 잔 마시긴 했지만 그곳에서 스트립쇼 공연은 없었다. 합법적인 장소였고 일행들도 15명 정도 됐다. 2박 3일 일정 중에 관광 일정 없었고 정말 가기 싫은 일정이었는데 꼭 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겁니다.
댄서에게 그 1달러짜리로 팁을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이제 구체적인데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네, 이 팁을 준 것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춤추는 여성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스트립쇼는 아니었다라면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규일 위원은 자료까지 내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는 관련해서 또 이 문제를 공개한 현지 가이드의 추가 반박이 나오면요,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아침 라디오 저도 들었는데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그죠? 네. 그죠?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네, 이 라디오는 KBS 원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란 프로였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이 진행자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관련 질문을 하면서 이 과거 홍 전 대표가 성완종 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받은 사실을 거론하니까요. 이제 강한 불쾌감을 이제 홍 전 대표가 드러냈던 겁니다. 1심 유죄 판결 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구속이 안 됐는데 왜 김경수 지사는 구속이 된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묻자 홍 전 대표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못했던 것이라면서 김경수 지사와는 다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하고 김경수 지사를 왜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그 얘기군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비대위 체제가 홍 전 대표의 퇴진으로 출범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만든 사람이 홍 전 대표 아니시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홍 전 대표가 드디어 폭발하고 만 거죠. 들어보시죠.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이 비대위 체제를 만든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님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를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고. 아니 물러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아니 전화로 불러내 시비 걸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꼭 여쭤봐야 돼요. 꼭 하는 게 하시는 짓이 탐사보도 할 때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아주 뭐 긴장이 고조됩니다, 신반장. 그렇죠. 뭐 홍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KBS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출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이제는 뭐 KBS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또 간 거죠. 그때 KBS도 똑같죠. KBS도 그때 마치 통일이 올 듯이 지금도 KBS 그래 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좀 오해신 것 같고요.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야당하고 국민들이 수신료 거부하자고 거부 투쟁에 나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이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운전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드라마틱한데요, 아주. 그렇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진행자의 이 질문 의도를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진행자 역시 그러면 내가 다른 쉬운 질문을 드리겠다. 질문할 게 많은데 얼마 묻지도 못했다면서 화제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대표 결국 인터뷰 거부 의사를 드러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질문할 게 한 20가지 됐는데 거의 못했어요, 지금. 질문하는 게 왜 20가지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있잖아요. 제가 써준 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써준 대로 안 할 바에는 미리 왜 줍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다 됐어요, 어차피. 나도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오, 그냥 끊었네. 아까 그 통화 끊어지는 소리, 뚜뚜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후보가 경선 앞두고 김갑수 씨 있잖아요. 그 말총머리 하시는 분. 그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버럭하면서 이제 전화를 기억나요. 그때 이후로 저 두 번째 저런 상황 두 번째입니다. 뚜뚜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충돌을 또 유발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자, 관련해서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류여의 전 한국당 최고위원 소식도 좀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를 비방한 이유로 당에서 제명이 된 류여의 전 최고위원 홍 전 대표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주막집 주모, 또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등등 뭐 이런 모욕적 표현을 한 데 대해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면서 소송을 냈었는데 자, 오늘 서울 남부지법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손을 주물러서 성추행했다는 류 전 최고위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 승소 판결. 좋습니다. 자, 오늘 당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북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근데 최종 결정이 안 난 겁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언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국장이 어제 60초 복장 했잖아요, 프리뷰에서 출마 그런 선언을 얘기를 또 한다라고 상기시켜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된 하는 걸로 건가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반장들도. 네. 아니요. 아니에요? 주문입니다.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좋아요. 어쨌든 네. 이 오전 시장 아직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남아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출마 선언 여부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간에서 이 전당대회 룰이 불리하게 짜여져서 출마를 재고 중인 거 아니냐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 때문에 출마 선언이 미뤄진 게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TV토론 횟수를 2회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비판하기도 했는데 요즘 유튜브와 인터넷이 있는데 방송사의 사정 때문에 횟수 제한을 둔다는 건 과거 획기적이고 퇴행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박 반장, 다른 당권 주자들 소식은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전 시장에 대해선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라고 했는가 하면 홍 전 대표에 대해선 도로 배신당을 만드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호영 의원은 지금 판세와 관련해 세간에서 빅3라고 하는 걸 두고서는 빅3가 아니라 삑살이다라고 했더군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출마 선언한 정우택 의원 꽃가마 타려는 대선 후보는 가라고 했고요. 또 심재철 의원도 총선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대표를 뽑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당 비대위는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책임 당원 권리를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해서 당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네, 정말 출사표가 다양하네요. 아까 뭐 꽃가마도 있고 관리형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양 반장이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이죠. 김모 씨의 KT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한 얘기를 다뤘잖아요. 전에도 저희가 한번 관련한 속보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는 그 일단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보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 해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 의원 측에서는 이 딸이 서류 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자 명단에는 없는데 아무튼 그 딸은 합격했다라는 그 메일을 회사 측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서류 전형 합격자 통보를 받았으니까 인적성 검사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됐던 거 아니겠느냐. 다만 그 시점이 오래돼서 그 회사 측에서 왔던 합격 통보 메일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당사자가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만큼 근거 자료가 남아 있을 테니 KT 측에 합격자 명단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KT 측이 입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 정도 지금 분위기면요. 예. 그렇죠? 자,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하여간 한국당 당권 경쟁이 뭐 계속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황교안, 오세훈 당대표 출마 가능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쪼개기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서울시 교육청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실제 한유총 비대위 간부가 회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3법을 막으려고 단체 행동을 한 정황도 확인돼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인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줄여서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요.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유총이 집단 행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달 불거진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자고 독려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러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회원 3천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비대위 간부들이 특정 의원 계좌번호와 함께 후원금 10만 원 정도 기부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직접 교육청에 확인해봤습니다. 후원금 독려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집중됐는데 일부 회원들이 실제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톡방에 계좌번호가 올라온 국회의원은 10명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의원실에선 문제가 될 걸로 보고 후원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의 문자를 보내자고 독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문자 폭탄 투하 대상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내부에서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입니다. 이 얼마나 문자가 쏟아졌는지 이번에도 박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지난해 10월 초순에 받은 문자인데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고행의 길로 여기까지 왔더만 적폐 대상으로 몰아붙이냐. 이 유치원 원장을 무시하냐 이런 항의성 문자들이 쏟아졌는데 박 의원 지금도 수시로 이런 문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악담, 비판, 비난 이런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회의 시간이나 뭐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라도 핸드폰을 꺼놓지를 못하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어떤 경우는 뭐 문자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하루에 뭐 수백 건씩이 왔었던 것 같아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서 문자를 타겟팅해서 보내더라고요. 놀랍던데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총걸기 대회입니다. 이 집회를 여는데 한유총 특별회비 일부를 썼다는 건데 교육부가 이 부분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동시 휴업과 폐업을 선포하도록 독려하고 학부모를 동원하도록 부추긴 문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교육청은 그 보도자료에 이 해당 문자를 옮겨 적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야 이 학부모가 보면 좀 화날 듯한 문장인데 지금도 2월에 전국 동시 폐원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이렇게 교육청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교육청 발표에 대해 한유총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폭탄 문자, 우린 단체 대화방에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단체 대화방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독려, 연합회에선 후원을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실태 조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그 밖에 회계 처리 부실 등 업무 미숙은 교육청 관리 감독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치원 3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유치원 3법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 세 개정안을 묶어서 유치원 3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학교급식법에는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서요,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이 일부 원장님들의 그냥 개인 재산처럼 돼서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이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하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안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또 한 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한유총은 교육부에 찾아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현장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폐원 규정도 재산권을 심각히 제약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명목 아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여 국가가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유치원 4법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서울교육청 한유총 국회의원 불법 후원 수사 의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교육청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어지겠고요. 지금 이제 한유총 측에서는 반박하는 입장이니까 관련한 이제 뭐 진실이 또 밝혀지겠죠. 수사 과정에서요. 자, 그나저나 이제 구제역 속보 상황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 내용부터 짚어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유총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제역이 처음에 경기도 안성 지역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신반장 어디입니까? 네, 이번에는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충주에서 이 충북 충주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고요. 간이 검사 결과 앞서 1, 2차 구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은 O형 바이러스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을 넘어서 이제는 충청도까지 도의 경계를 넘어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일각에서는 방역망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국 단위 차단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장과 농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입니다.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지금 단계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2단계, 그러니까 이 안성시와 안성시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의 농가는 어제 소 9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방역 당국은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과정에 인근 유구 농장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젖소 농가에서 나온 운반 차량이 유구 농장을 오갔고 유구 농장과 한우 농장 사이에 차량 4대가 오간 기록이 확보된 겁니다. 이 유구 농장 이 소에서는 구제역 양성 반응은 없었지만 감염 항체가 나왔는데요. 이 감염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가 자연 치료되면서 생기는 항체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다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 내일 오후부터 이제 또 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 기관에 비상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24시간 비상방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과 축산농가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되시면 차량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겨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지금 이제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결과는 좀 나올 거고요. 지금 설 연휴가 고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동이 많으니까요. 설 연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동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산될 수도 있다. 근데 고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그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이해 충돌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한 법안 준비도 되고 있다. 관련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양 반장, 지금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해 충돌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최규일 의원 추가 입장 좀 전해드릴게요. 추가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워낙 또 뭐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오늘 뭐 그 라디오 나온 곳이 CBS 라디오에서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현지 가이드 데니얼 조씨의 인터뷰였는데 네. 최규일 의원은 CBS와 데니얼 조씨는 스트립쇼에 가서 여성들을 불러달라고 했던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나는 합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 한 잔 한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편파, 표적 보도 및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를 그러니까 본인은 술집에는 간 적이 있지만
스트립 쇼를 보러 간 적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네요. 그렇죠. 이제 스트립 쇼도 아니었고 일단 춤추는 여성들은 네. 있는 네. 술집이었는데 합법적인 공간이었다. 아하. 예, 그리고 맥주 한 잔만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 국회의원 이해 충돌 등 각종 비위 행위 그리고 회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독립기구로 국회의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국회 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또 외유성 해외 출장이나 회계 투명성 문제, 보좌진 특혜까지 모든 이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논란거리를 모두 여기에 담았다면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강제성을 부여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정이랑 그 회계 정보를 공개토록 했는데요. 정치 자금과 후원금 계좌, 그 월 1,0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 등을 매월 감사위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또 당선되기 3년 전 민간 부분에서 활동한 정보도 내놓도록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해 충돌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표 의원은 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이 밖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련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제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 논란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평일 일과 후에 그 군인들 이제 외출이 전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병사들 외출이 내일부터 전면 허용이 되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사실 이 국방부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소통과 단결, 사기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이 되는데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점유 전인 9시 30분까지 4시간이라고 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럼요. 좋아요. 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한유총 국회의원 불법 후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양 반장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오늘은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고 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네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일단 이 댓글 조작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역시나 많았는데요. 이 정치부의 가족 김미환님, 이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보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아이디 행위예술님은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드루킹 진술뿐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유죄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박정민님은 그때가 굳이 이 댓글 공작을 했어야 할 때냐.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선택했을 텐데 왜 저런 일을 해서 스스로 발목 잡히나. 또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님. 양승태도 김경수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여론에 기대지 말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 번호까지는 모른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그것도 모르나 팬심이 없다. 그리고 HQ 뮤직님은요. 이제 와서 황 전 총리가 최순실을 알았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냐. 이미 철지난 사건인데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KH님,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국장님 유유. 네. 저를 이해해 주시는군요. 아니요, 마초나초님은 네. 이러다 설에도 다정회 하겠네 하셨는데. 그래요?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왜요? 설 연휴 때 저희 반장들은 다 쉽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국장은 혼자 출근하십니다. 전 출근해야 돼요. 고생하십시오. 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결정한다면요, 파장이 매우 클 걸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엄수됩니다. 당지는 천안, 망향의 동산입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내일 오후 열리는데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외유성 출장 도중에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 등 3명에 대해서 징계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어제 윤리특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참, 내일 밤 카타르와 일본의 아시안컵 결승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양반님 아직 단정하지 마요. 그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뭐 예약하고 그런 거 아니죠? 했습니다. 아, 그래요?